You ever heard the name Jennifer Schuett? Yes. Did you ever have occasion to come in contact with her? Yes. 그리고 용의자는 자기가 저지른 어떤 짓들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인생은 아주 엉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See her, I think you would be extremely proud of her. I really do. 제니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니스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She's alive. She's alive. She's alive. 호기심 많고 영리했던 8살 제니퍼는 미혼모인 엄마와 단둘이 미국 텍사스주 디킨슨시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혼자 자는 걸 무서워했던 제니퍼는 어머니 엘렌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제니퍼와 엘렌은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예외적으로 어머니는 딸 제니퍼에게 그녀의 방에 가서 혼자 잘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엘렌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방해 없이 혼자서 푹 자고 싶었습니다. 제니퍼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잠들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난 엘렌은 딸을 깨우러 제니퍼 방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통하는 그녀의 침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니퍼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금요일 새벽에 8살짜리 제니퍼 슈에트는 자기 침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은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6시 30분에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다가 아이 한 명이 뭔가에 걸려서 넘어져서 일으켜 세우려고 다가가서 봤더니 피범벅이가 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그곳으로 출동하였고 다행스럽게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여자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로 그녀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제니퍼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옷을 발견했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심하게 성을 당한 그녀의 목은 길게 그어져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어머니가 그녀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녀의 목에 있는 주요 동맥은 모두 무사했으며 몇 번의 대수술 후에 그녀는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제니퍼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남자 의사들과 남자 경찰들에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안정을 찾은 제니퍼에게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범인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의 부상으로 그녀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종이와 연필을 질문과 함께 어머니를 통해 제니퍼에게 전달하였고 영리했던 제니퍼는 범행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제니퍼는 잠을 자다가 남자의 품에서 깨어났고 그 남자는 인도에서 그녀를 안고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가 경찰이니까 괜찮다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했으며 제니퍼를 차에 태웠고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다른 한편으로 낯선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남자는 불안에 떨며 울고 있는 제니퍼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를 초등학교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뜨자 그는 엄마가 오지 않는다며 마을 밖으로 차를 몰았고 들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니퍼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데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남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여러 차례 목을 졸랐고 제니퍼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니퍼의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튀어나온 개미 구멍 위에 죽게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해는 점점 떠오르고 있었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제니퍼의 몸에 개미들이 붙어서 살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한 손을 들어 올려서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과 헬리콥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해자의 얼굴을 메모를 해서 설명했고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니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제보도 없었습니다. 한편 제니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작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성대가 기본적으로 반이 잘렸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니퍼는 목소리를 되찾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해에는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받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배려와 가족의 사랑으로 그녀는 트라우마를 점점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관심도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들판에서 발견한 옷들만 남긴 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 사건을 잊었지만 26살이 된 제니퍼는 한순간도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어느 날 제니퍼는 팀 크로미 형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 형사는 18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제니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며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는 처음 만난 제니퍼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형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꼭 해결할 것이라며 그녀에게 약속을 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팀 형사는 FBI에 연락해서 18년 전에 현장에서 발견한 옷들의 DNA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증인이 사망하거나 증거의 훼손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진화된 DNA 분석 기술로 장기 미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고 1년 후 어느 날 팀 형사는 DNA 실험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DNA 분석 대조로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 이름은 데니스 얼리 브래드포드였습니다. 그리고 팀 형사는 19년 전 목소리를 잃어 말 못하고 진통제로 겨우 견디고 있던 피해자였던 8살 제니퍼가 글로 써서 진술한 종이에서 데니스라는 이름을 보고 그녀가 아주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0년에 39살이었던 데니스는 다른 여자아이 납치 사건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감옥에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제니퍼를 납치해서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유인해서 몹쓸 짓을 한 후 제니퍼에게 했던 짓과 마찬가지로 목을 조르고 그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니스는 체포되었고 수사관은 그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특한 제니퍼의 정확한 기억 때문에 놀라웠던 점은 그녀의 설명에 의해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가 데니스의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실제 사진을 밑에 대고 그린 것처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데니스를 체포하였습니다. 두 자녀를 둔 그는 아칸소 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데니스는 제니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고 모든 죄를 순수히 인정했습니다. 범인 검거 직후 제니퍼는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니퍼는 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리며 1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해서 범인을 잡은 수사관들과 자기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면서 지켜준 남자친구한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끔찍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나는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고 데니스의 재판에 관심을 갖고 그의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렸던 재판을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니스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그토록 바랬던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그녀는 남자친구 조나단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가 겪은 신체적인 상처 때문에 임신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인공수정 끝에 기적같이 첫 딸을 낳았고 그리고 4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계속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항상 꿈에 그리던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